네, 세 번째 증례 갑시다. 저희 전립선 증례입니다. 75세 남자가 PSA가 50으로 상승했고 외부 의원 결과로 내원했고 전립선 조직 검사 소견해 봤을 때 글리셀 스코어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페리뉴럴 인베이션까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리 결정을 위해서 전립선 MRI를 봤더니 멀티플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바이레터럴 세미널 베시클 인베이션까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또 다시 설명하겠지만 TNM 스테이지에서 T3 비일당함을 알 수가 있고 림프노드가 직접 커졌기 때문에 림프노드 메타가 있다 해서 N1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스캔을 봤더니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엄청 본 메타가 지금 많은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본 메타, 그러니까 디스턴트 메타시스도 여러 가지 병기로 구분할 수가 있지만 본 메타가 있을 경우 M1B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저희가 공부한 거는 환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어떤 치료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환자가 고령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그 치료 방법을 행할 때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치료를 적용할 수 있을까 봤는데 이 환자가 고령이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일단 첫 번째로 안드로젠 디프라이베이션 테라피라고 남성 호르몬을 박탈하는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EBRT라고 밖에서 라디에이션을 쬐주는 그런 외부 방사선 조사하는 치료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후에 종양 조절을 어떻게 했는가, 종양을 조절했는가 아니면 치료를 실패했는가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일단 PSA 레벨에 따라서 그리고 조직 검사 잘 하지 않지만 필요할 경우 이렇게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해당 케이스 환자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4에 해당하는 전이성 전립선암이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고령이기 때문에 이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이 이제 전이성 전립선암의 표준 1차 치료법이기 때문에 환자의 나이와 이제 가이드라인을 고려했을 때의 치료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으로는 이제 외과적으로 거세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LHRH 아고니스트를 이용해서 내과적 거세술을 하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LHRH 아고니스트 또는 안타고니스트를 이용하여서 이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LHRH 아고니스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되기까지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기간까지 증상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항안드로겐제인 비칼루타마이드를 병용하여 복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했을 때 부작용은 굉장히 모든 항암요법에서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골밀도 감소하는 골다공증입니다. 환자 역시 75세고 고령이기 때문에 고령 자체만으로도 골다공증의 리스크가 증가하는데 이런 약제를 투여했을 때 이제 더 증가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골밀도를 체크해야 되고 이제 항암요법을 할 때 칼슘과 비타민 D3를 반드시 병용을 해야 될 것이며 필요할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비스포스포메이트를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환자에서 골전이가 동반될 경우에는 이제 졸렌드로네이트나 데노스마블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작용으로는 이제 이 약제가 남성 호르몬 박탈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저하 증후군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안면 홍조나 성기능 변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이 그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약간 대사적인 거에 이로운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하며 이제 심혈관계 위험도 역시 증가하고 우울증 역시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완전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 이후에 PSA 변화의 추이인데요. 이제 시간순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면은 2015년이랑 2018년을 비교했을 때 PSA 수치가 5.44에서 84.92로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5월 PSA 수치가 치료 도중에 감소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무슨 현상이고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까 말한 그 현상은 다시 PSA가 상승하는 게 PSA 리커런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남성 호르몬 제거요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암세포가 남성 호르몬 제거요법에 대해서 저항성을 보이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이 PSA 리커런스에 대한 치료는 이제 아래 있는 걸로 하는데 그 원리를 이쪽에 써놨는데 체내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다시 상승되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분화 과정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그 점을 활용해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지속적인 남성 호르몬 투여를 했는데 그거는 저항성이 보이는 암세포가 나타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게 간헐적 호르몬 투여 IABT입니다. 그래서 PSA 수치가 0.05 이하로 감소하면 일시적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다시 올라가면 그때 다시 치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세포 증식하고 소멸 과정을 반복해서 증상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PSA 제거안에서 이게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를 했는데 거기 저항성이 생긴 약자론 CRPC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라고 해서 이거의 치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항암치료 독세, 탁세 기본으로 하고 세컨라인으로 카바시탁세까지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신약들이 뭐 굉장히 실험이 많은데 이거 VFG 억제제 첫 번째 이전 슬라이드랑 이번 슬라이드를 좀 통합해서 설명을 하면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쭉 하면 그러면 분명히 환자한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인터미디언트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하는 것이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훨씬 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이 생길 위험도를 낮출 수 있죠. 하지만 이 환자는 일단은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계속 꾸준히 했고요. 그리고 나타난 현상은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이 된 거예요. 그죠?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의 뭐 조건이나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어쨌든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이 됐고 그러고 나서는 이 환자는 다시 인터미턴트 호르몬 세라피를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항암 화학요법이나 아니면 세컨라인 호르몬 세라피로 엔잘라토마이드나 아니면은 아비르테론 아세테이트 같은 이런 약제로 결국은 넘어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남들 때 인터미턴트를 하는 거는 CRPC로 가는 걸 조금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자의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고 해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거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처럼 CRPC로 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교정해 주고 싶었어요. 네, 다음 갑시다.